지금부터 2013학년도 제34대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게 된 인하대학 신문사 부국장 백종현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선거 시행세칙 제5장 제25조 1항에 명시된 학교 방송이나 학교 신문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합의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방송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보도할 수 있다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총 3부로 1부 학생회칙 전면 개정과 횡령 비리 대응, 재정 건전성 확보, 2부 구조 개편, 3부 학사 복지 비상 사업으로 나누어 각 주제에 따라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 후보자들에게 묻는 기자 질문과 그에 대한 후보의 답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기자 질문은 2분, 답변하는 후보자의 발언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후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총학생회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후보는 총 한 팀으로 정후보 고분자 신소재공학과 조휘진, 부후보 전자공학과 신구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4대 총학생회 후보는 학우분들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4대 총학생회장 후보 조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4대 총학생회장 부후보 심규홍이라고 합니다. 네, 총학생회 후보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패널로 참가한 대학 언론 4사 기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방송국부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방송국 IBS의 황정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신문사 정기자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하교집편집위원회 황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영자신문사 박준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후보에게 이전 학생의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33대 총학생회 안녕하세요가 올해 총학생회를 어떻게 운영했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주세요. 발언 시간은 약 3분으로 제한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현 총학생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인하광장에서도 글을 자주 올렸었고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걸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던 최악의 총학생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사례 하나를 들자면 제가 역도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죠 지금. 그게 8월쯤이었는데 얘기하자면 이거는 산재입니다. 학생사회에서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학생회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총학생회에서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자금 지원을 거절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좋다. 나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런데 역도부에서 강목으로 폭행을 당한 학생들은 있지 않느냐. 이 학생들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자금 지원이 거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자면은 다이어리 사업 일단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싸게 잡아서 한 개당 3,000원 정도 들겠죠. 5,000불을 뽑았어요.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폭행당한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를 거절을 하고 다이어리 5,000불을 찍는 데는 1,500만 원을 쓴 거죠. 그것도 싸게 잡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총학생의 이름을 박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다이어리는 찍어가지고 뿌리면은 총학생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폭행당한 학생들을 도와줬다. 여기에다 총학생의 이름을 박을 수는 없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전시행정만 지속했던 그런 총학생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체 공약집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전체 공약집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령 범죄를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셨는데 국가 공권력에 앞서 학내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에는 학교의 자체 해결보단 지나치게 공권력이 우선시되어 있어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학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학칙상 처벌이요?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마음 먹고 횡령을 한다 그러면은 700만 원만 횡령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도 횡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칙상 처벌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약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도 준비가 돼 있는 게 횡령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쪽으로 집중이 돼 있지, 횡령이 일어난 이후에 이거를 교내에서 어떻게든 수습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없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처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네요. 퇴학이요? 학생들 여러분의 돈을 한 푼씩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뒷주머니에 찔러 넣었는데 그걸 퇴학 처분으로 끝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체 공약집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집은 학우들에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후보단 측에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 정책을 알리는 것인데, 그 2장 정책 부분에서 조혜진 후보가 공약집에 본인이 합의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사라고 언급을 하는 등 후보의 개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협상에 앞서서 나는 등록금 협상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거다 미리 알려주고 들어가서 무슨 협상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나가서 등록금을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 미리 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절대로 거기서 협상을 이뤄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나마 의무라도 수행을 해야죠.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